여러분은 지금 할로윈의 헌티드 하우스를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작년에 화제를 일으킨 리움 미술관의 전시회입니다. 지난 겨울 리움 미술관에서는 흥미로운 전시를 개최했는데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11개국의 작가 26명이 참가한 국제 전시입니다. 바로 2024 아트 스펙트럼 드림 스크린전인데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전시로 신진 작가의 발굴과 등용문으로 인정받게 된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개방형 초대전으로 밀레니얼 시대 이후 태어난 젊고 유망한 아시아 작가 26명을 선정하여 작가의 의도에 가장 잘 어울리도록 큐레이팅한 전시입니다. 저는 참고로 KB금융그룹에서 초대를 해줘서 프라이빗 뷰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밀레니얼 이후 세대의 감각과 시대상을 선택하고 한국만이 아닌 아시아 전체로 그 범위를 넓혀 동시대의 맥락과 다른 듯 비슷한 문화권의 예술가들의 시대상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구체적인 해설을 하기 전에 먼저 짧게 전시 전경을 한번 보고 가실까요? 자, 아무튼 첫 방부터 무슨 크라임 씬이나 나올 듯한 그런 방이 보이는데요. 89년생 최연 작가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까마득한 얼룩이죠. 손으로 물감과 먹을 묻혀 온 벽에 바른 그런 방입니다. 방 전체를 그렇게 도배했죠. 그리고 화선지 외에도 알루미늄 판이나 유리에도 액션 페인팅을 하듯이 무감각적으로 표현한 방이었습니다. 뭔가 지금 시대의 청년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보는 듯 했습니다. 매우 어수선했는데요. 그 다음 방으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마치 카페나 식당 같은 분위기의 공간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 이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카페나 식당이 있다면 꼭 가보고 싶을 분위기입니다. 방 전체 벽에 색상이나 네온 사인, 그리고 다양한 소품들이 특이하면서도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아주 슬며시 스며들어오는 것은 바로 방울소리였습니다. 역시 문화적으로 우리에게는 방울소리는 무속신앙을 대표하는데요. 여기서 자동으로 마치 구슬하듯이 방울이 울립니다. 사실 전시 배경에는 EDM이 들리고 락밴드 악기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방울관은 매우 이질적인 설치이죠. 게다가 우리가 시골 할아버지 집에 가서나 볼 수 있는 담금주 병에는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과 현 시대의 신문화의 대립이나 공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작품들은 비디오인데요. 솔직히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결국 현 시대 최고의 생활수단이자 소통수단인 스마트폰의 사용에 대한 상황을 논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방을 가기 위해 길고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데요. 성문화에 대한 내용의 그림이 벽을 꾸미고 있는데 좀 불편해 보이네요. 자, 코너를 돌자 마치 영화 세트장 같은 공간이 나타나죠. 이 세트장에서도 보면 재미있는 오브제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오브제들이 나타내는 어떤 그런 상징은 무엇인지 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 방은 다수의 스마트폰을 매개체로 추상적인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했는데요. 역시 이것도 현대 문물의 대명사인 스마트폰을 통한 작가의 표현이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니 진짜 귀신의 방에 들어선 느낌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수의 가발과 마네킹이 놓여있고 소쿠리에도 가발 여러 개가 담겨 있었는데요. 무섭다라는 표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 충칭 출신 작가 보왕의 비디오 설치 미술인데요. 그는 아시아의 급속한 산업 발전의 시발점이었던 가발 산업으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설명합니다. 제목 아시안 고스트 스토리는 가발 무역을 중심으로 20세기 후반 아시아의 산업화 및 근대화 이면의 기억을 발굴, 재구성합니다. 가발의 설인 제국주의의 망명을 따라 전개되는 이야기는 1965년 미국에서 발행한 공산주의 국가산 가발 수입 금지령에서 출발합니다. 유령적 존재의 이동 경로를 따라 긴장 상태에 놓인 여러 세계를 중개한 홍콩을 비롯하여 냉전 질서로 인해 개편된 동아시아의 경고, 그리고 이주와 디아스포라, 즉 본의 아니게 본래 살던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집단의 국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역사의 일부였던 한국에서 제작된 가발과 도구와 아카이브 자료가 함께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설명을 듣고 나니 작품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며 예전에 어릴 적 동네에 가발 장사 아주머니가 다니던 그런 추억이 기억나며 공감을 갖게 됩니다. 이번 전시는 정말 미로 같아서 계속 빙빙 돕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그것이 아마 컨셉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시 전반의 특징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시의 구성은 매우 독특했는데요. 블랙박스 공간으로 입장하면
거대한 집 한 채가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서양 문화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입니다. 이 으스스한 분위기를 내고 있는 집은 애니메이션 몬스터 하우스의 귀신의 집 같은 느낌을 줍니다. 나름 집이기에 구석에는 돌아다니고 있는 로봇 청소기도 배치해두고 엉뚱하고도 귀여운 센스가 돋보이기도 합니다. 이 공간은 원래 미국 서부 산호세에 위치한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라는 귀신의 집을 모티브로 삼은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는 총기 사업으로 부를 일군 윈체스터가의 부인이 자신들이 만든 총기로 인해 사망한 이들의 영혼이 자신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매일 다른 방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방이 늘어남에 따라 미로같이 복잡한 설계로 이루어진 집은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갔을 때도 정말 미로를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무슨 전시였는지도 모른 채 들어가 보았는데요. 윈체스터 하우스처럼 전시는 약 40개의 독립적인 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방에서 방으로 이어지는 구성은 각 작가의 실천을 밀도 있게 보여주고 다양한 의미의 체계가 공존하는 오늘날의 시대상을 제고합니다. 실제로 방과 방 사이에 연결성이 있어 한 작가의 전시가 어디서 명확하게 끝나는지 아리송하기도 했죠. 컴컴하고 가끔 알 수도 없는 소리가 나며 미로같이 생긴 전시장 내부에서 길 안내의 친절함은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자체부터가 전시 의도인 듯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출구로 나가거나 같은 곳을 맴도는 것도 전시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동선은 젊은 세대가 경험하는 방향성의 상실과 고립감을 반영하는 동시에 관객에게 각자만의 길을 찾아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제시합니다. 사실 이번 전시는 국내를 비롯한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문화권 11개국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표현한 문화와 시대상, 예술적 기교 등이 너무나도 다르기에 처음 보았을 땐 다소 난해했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에 의하면 이들이 표현한 주제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더 이상 뚜렷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 시대에서 새로운 세대가 받아들이는 정보와 감각, 시대상에 대한 공유되는 공포들을 중심적으로 다룬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방을 가봅니다. 인터넷, 게임, 영화 등 스크린이라는 매개체를 통한 경험은 사실 진짜 현실은 아닙니다. 물리적인 세계에 대해 다른 감각을 선사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시 제목인 드림 스크린은 허구적이지만 보다 깊은 무의식의 영역을 드러내는 꿈, 직간접적인 경험을 중개하는 다종다양한 스크린을 통해 본 이후에 떠오르는 환상과 잔상, 막연한 두려움이 전시의 주제죠. 단지 두렵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작품에서는 삶의 조건을 탐색하고 자신만의 방향을 개척해가는 다양한 경로를 개척하려 노력합니다. 젊은 신인 작가들이 현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개척하는지 잘 보여주는 기회였습니다. 사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신진 작가들의 실험은 인정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직은 작품들의 서사가 거칠다는 생각이 들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